예, 타임 시리즈 스터디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 오른쪽에 요거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이게 되고요. 미리 보기로 봤을 때 임포트 판다스 as PD하고 numpy MP 그다음에 매플롯 매플롯 PLT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요거는 로컬에서 하면 메인에는 이게 쭉 다 들어가 있죠. 저 그 마크다운 파일에 있는 거를 이렇게 써준 거고요. 저는 그 2023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2026년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오픈 인테그레이티드 터미널에서 가상환경 만드는 습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UV 그 다음에 뷰 VENV하고 파이썬 버전 이렇게 적어주면 .venv 파일이 생기고요. 여기에 점하고 venv 액티베이트 하면 첫날 UV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이썬 main.py 이렇게 해주면 판다스 안 깔려 있고 판다스가 안 깔리면 여기에 디펜던시 그 UV 싱크로 디펜던시 있는 거 파이 프로젝트 TOML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UV락은 이그노어에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 글씨 작지는 않죠. 글씨 조금만 크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UV 싱크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썬 메인 판다스가 안 들어갔네. 이런 그러면 UV add 판다스 그러면 파이토물이 왜 안 바뀌지? 요거는 뭐 일단은 또 파이썬에서 돌리면 요번엔 이거는 역시 로컬에서 돌리는 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스터디하고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고요. 잠깐만. 그 드라이브 구글닷컴에 여기 타임 시리즈 있고요. 타임 시리즈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여기 10일 날 여기에다가 콜앱 타임 시리즈 요 파일이고요. 요 파일 들어오시면 요거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계열 타임 시리즈 데이터 해서 맨 처음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복사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라이브에 4번 저장 이렇게 해주면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하면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로 요게 복사가 됩니다. 요게 복사가 되면 여기서 연결을 시키고요. 여기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Shift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레인지라는 걸 사용해서 시작 일부터 종료 일까지 데일리로 이게 쭉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기간은 365일까지 데일리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잠깐만요. 예. 공유를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예, 공유에 죄송합니다. 링크가 있는 사용자. 예, 여기 뷰어 권한만 있으면 복사해 가실 수가 있어요. 뷰어 권한만 있으면 요거 복사해서 내 구글 드라이브로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종국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파일에서 드라이브에 4번 저장 이렇게 하시면 4번이 저장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해서 꼭 찍어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데일리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 먼슬리에서는 M으로 안 쓰고 M2라고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쿼털리는 Q2라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얼리는 Y2라고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데이트 3 하면 데이트 3라고 이렇게 해주면 Shift 엔터 그러면 그 내용이 그냥 바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마지막 날만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날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뭐가 궁금하냐면 만약에 윤년이면 어떡하냐. 윤년이면 너는 어떻게 변할 거니? 2월 28일이 아니라 2월 29일까지 마지막 날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윤년 계산하느라고 아주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트 레인지 사용해서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사용해서 날짜를 시계열 데이터를 쭉 그러니까 X축이 되는 거죠. X축을 쭉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넘파이 랜덤으로 시드는 40이라고 이렇게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츠 X축을 쭉 만들고요. 1년 영업일이 252일이래요. 365일에서 250일을 빼면 113일인가요? 하여간 365일에서 일하는 날은 252일이 평균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잡고요. 그 다음에 시즈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즌 잡고 그 다음에 노이즈해서 하루에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배열을 252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츠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거래량 랜덤으로 이렇게 10만에서 100만 사이로 이렇게 거래량을 랜덤으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셋 인덱스에는 날짜가 들어가게 돼요. 여기 날짜가 들어가게 되고 주가 데이터에서 헤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252일의 트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즈널 그 다음에 노이즈까지 이렇게 탭키로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그 배열의 각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거는 첫 번째 있는 것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두 번째 있는 것끼리 이렇게 더해준 값. 그래서 이걸 그냥
그 랜덤으로 만든 그날의 주가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기간 필터링 하는 거는, 예, 여기 스탁 DF 요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요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거에, 이제, 요거는, 여기 보시면 출력 지우기에서 요것만 남겨놓고요. 네, 이때부터 여기까지 Q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Q2라고 잡고, 쿼터죠. 그 다음에 퍼스트 할프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날의 데이터를 이쪽에 담을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쉽죠라고 하기엔 처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뭐 특정 요일로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것도 되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월요일부터. 하긴 252일이니까 일요일은 없네요. 예. 데이 오브 위크가 0으로 한다. 뭐 그렇겠죠. 일단 요것도 실행을 하고요. 먼데이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코드 놓고 먼데이즈 쉬프트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1월 12일이 월요일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 지우기로 밑에는 놔두고, 1분기 데이터 헤드로 하면 5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분기 평균 종가는 여기 민으로, 그 다음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만약에 소수점 6자리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6자리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일별에서 주별로 변환하는 거는, 월별로 변환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위클리, 그 다음에 먼슬리, 근데 이거를 왜 M이라고 하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클리 데이터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일주일 단위로 모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해서 요것도 그 월별로 모아주고요. 그리고 칼럼을 위클리 데이터의 칼럼을 시가, 그 다음에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 총 거래량 이렇게 해주면 종가는 여기 퍼스트, 맥스, 민, 레스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의 첫 주식이 판매된 금액 퍼스트고요. 그날의 가장 높았던 금액 맥스, 낮은 건 민, 그다음에 그 장이 끝날 때 마지막 거래한 금액이 이제 레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종가에다 집어넣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먼슬리 데이터는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것도 실행을 해주면 요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랜덤으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랜덤으로 주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거래된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저는 여기 그 개발 관련 유튜브 보면 주가로 금융 주식 데이터 크롤링하는 간단한 방법, 그 다음에 금융 데이터 수집 이렇게 있거든요.
시계열 분석해가지고 주가 예측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판다스하고 넘파이는 그 미국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여의도 그 금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동 평균 보면 이거는 진짜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변동성 뭐 이렇게 있고 EMA도 MACD는 또 뭐야? MACD는 EMA 12에서 EMA 26을 뺀 거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 결과에서 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선형 추세로 해서 이 데이터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고 기울기가 0.18이면 18%로 올라간다고 봐도 될까요? 혹시 그 스터디 하시는 분 중에 주식 하시는 분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시고요. 안 한다 0 이렇게 채팅창에 적어주실래요? 0 1대1입니다. 0이 2대2 비등비등합니다. 0.2 조금 하시는군요. 주식은 조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월별 평균으로 계절성 확인하고 계절성 지수라는 것도 또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하면 지금 랜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이 바뀔 거예요. 0.868인데 실행을 딱 해주면 똑같네. 이거는 오케이. 계절성 이렇게 나오고 랜덤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 다음에 1차 지분, 그 다음에 계절 차분, 그 다음에 로그 수익률, 그 다음 차분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차분은 그 디퍼런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를 디프라고 이렇게 해주면 디프라고 하면 1월 1일은 그 not a number 해서 Na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아닌 이유는 1월 1일에 전날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중에 1월 1일에 전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1월 2일은 그 전날 데이터가 102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빠졌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보이죠. 그 다음에 로그 수익률은 넘어갈게요. 종가 시프트 1 종가를 하나씩 옮겨가지고 그거로 나눠주면 그거 넘파이에서 로그 지수 아주 옛날에 배운 로그가 기억나네요. 이거 기록으로 남기는 로그가 아니고요. 수학에서 로가리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로 쭉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2개라고 했는데 일주일 이게 날짜는 그냥 쭉 그냥 가네요. 일단 그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안 해주면 요거를 안 해주면 플로팅을 할 때 폰트를 안 해주면 그래프에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이 나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한글의 실랍을 그, 로, 그, 이 글자를 표현하는데 주가와 이동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폰트에 대한 게 없다. 이 글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폰트에 대한 게 없다. 라고 나와서 어떤 폰트에 데자뷰 산스라는 폰트에 저게 없어서 여기에 나눔 고딕 폰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폰트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폰트 세팅을 해주면 깨져요. 왜냐하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더 먼저 실행을 해줘야지 저게 먹혀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래프 찍기 전에 나눔 고딕 폰트를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설정하고 콜랩 환경에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폰트 캐시 업데이트 하고요. 요거 복사를 하고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누르면 이거를 쭉 다운로드 받아서 폰트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트루타이틀 FM is not defined. FM이 요 위에 있죠. 여기서 폰트 여기 매플롯 폰트 매니저 요것도 가져와야 되고요. 임포트는 꼭 메뉴에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PLT도 선언을 안 했구나. PLT 매플롯 파이플롯 해가지고 요것도 임포트를 해주고요. PLT가 여기 나오니까 그 위에다. 근데 취향 차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운로드 계속 받나? PLT가 폰트 네임 is not defined. 폰트 네임이 요거는 설정이 됐고 폰트 네임이 PLT 이걸 왜 지었지? 잠깐만. 그러면 폰트 네임은 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폰트 캐시 해서 한글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 어려웠죠? 한 번은 거치셔야 될 거예요. 개발하면서 한글 관련해서 이슈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ls-l하고 나눔 이렇게 해주면 이걸 다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여기 파일에 가서 보면 파일에 가서 드라이브 마운트가 있고 위로 올라가고 USR 그 다음에 USR 쉐어 그 다음에 폰트
예. 그다음에 트루 타입의 나눔 여기 가면 예,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압축을 푼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는 아닌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나리오에서 주식 데이터 보고서 생성이라고 하고 예, 여기에 보면 예, 주식 분석 보고서라고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받고요. 그 다음 그 보고서의 총 거래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변동성이라고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추세 분석 보고서는 주식 분석 보고서의 스탁 DF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잡고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수익률이 이거 40%면 괜찮은 거죠. 물론 1.0 뭐 2.0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주식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동 평균 기반 예측 무빙 에버리지 포캐스트에서 이제 예측하는 건데 예측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평균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절성 기반 예측이라고 또 나오고요. 그다음 자기 상강 분석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코릴레이션에 오토가 붙어서 자기 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프린트하고 유의한 자기 상관 나오고 그 앞에 판다스 플로팅에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해가지고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하면 자기 상관 함수 나오고 유의 수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 또 못 참죠. AI를 여기서 실행을 할까? 여기 요 놈이요. 재민이 이렇게 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을 초등학생이 알아듣게 설명 이렇게 해주면 작업 중이라고 나오고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본 키가 매일매일 자라는데 어제 키와 오늘 키가 아주 비슷하겠죠. 이런 걸 자동상관이 높다고 말해요. 어제 기분과 오늘 기분이 아주 다르다면 자동상관이 낮다고 할 수 있죠.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오늘 주가와 어제 주가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프롬프트 배운 것 중에 이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확인하는 거는 여기 메모리 유시지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메모리 유시지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의 메모리 유시지를 메가바이트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요거는 1024의 제곱이에요. 1024의 제곱. 1024의 제곱이니까 1024의 세제곱하면 기가바이트고요. 1 하면 킬로바이트고요. 그래서 2는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참 쉽죠. 그리고 여러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거의 다 좋아 보이는데요. 요즘 주가가 4천 넘는 시대라 예, 코스피가 4천을 넘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데이터가 이것도 랜덤이겠죠. 실제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예,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고 스탁스의 각 스탁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 이렇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조용한 걸 보니 이해를 다 하셨거나 아니면 이해를 다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도 모르시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오케이. 예, 토요일 날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고 그거는 RAG 해가지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중국님의 예, 그 라이트 RAG라고 오픈소스가 있는데 RAG 구현체죠. 예, 요것도 공유를 하고 요거 됐고 요것도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놓고 채팅창에도 놓고 여기도 놓을게요. 라이트 RAG 예. 이게 한 2년 전인가 만들어 놓은 건데 2년 전인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업데이트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매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사문서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문서가 돼서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트리벌 오그먼티드 제너러티브 그래서 제너레이션 리트리벌 오그먼티드 제너레이션 기타 치는 분들은 C 코드 뭐 F 코드 뭐 이렇게 아실 텐데 거기 AUG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더하다라는 뜻인데 손가락을 하나 더해서 화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 뭐 증강 현실에서 쓰는 그 AR 오래됐죠. AR 할 때 그 A도 이 오그먼티드고요. 그래서 LLM이 대답하는 거를 답을 정확도를 높이는 게 RAG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아직도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머지플리캐스트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법도 있구나.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사용되는 뭐 깃허브의 트렌딩에서 오늘의 리파지토리로 2등에 선정되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그림 가져온 거고요. 계속 잘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UV는 여기도 나오는데
UV를 AI 공부하면서 PIP보다 좋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로 설치를 하고, 아까 UV add 하고 했는데 UV PIP 인스톨 해도 돼요. 또는 그냥 PIP 써가지고 이렇게 인스톨 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제가 소화를 시키느라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바뀌었구나. 예, 요거 예, 요게 같은데 외부 링크라 해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에 보면 RAG가 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 쭉 나오고요. 예. 이런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한국어로 번역. RAG 여기에 홍콩대학교하고 베이징 우정통신대학교 연구진. 라이트 RAG는 중국산이에요. 예. 뭐 저희 개인정보 뽑아가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여기에 보면 그래프 기반 텍스트 인덱싱, 그 다음에 이중 수준 검색 시스템, 점진적 업데이트 알고리즘 이렇게 나오고, 여기 출처 논문 있죠. 그 논문 주소가 요겁니다. 그래서 예, 악시브 여기에 논문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예, 이름을 보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중국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홍콩, 뭐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뷰 PDF, 그다음에 예, 이렇게 포맷이 있어요. 예, 여기 그림을 살짝 이렇게 보시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키퍼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벌 양봉 양봉 농장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키퍼가 있고 비키퍼가 있고, 그 디듀플리케이션에서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러면 여기 비키퍼라는 게 LLM의 프로파일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엔터티하고 엔터티의 릴레이션을 추출을 해요. 비키퍼하고 비이즈 꿀벌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릴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듀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그 다음에 관계 추출. 그래서 요게 그래프 베이스드 텍스트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요 논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관계도나 뭐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엔터티 네임은 비키퍼, 엔터티 타입은 person이고, 설명은 비키퍼는 뭐 꿀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청크 아이디 이렇게 주고, 하니비에서 꿀벌이 있고요. 그 다음 타겟은 인더스트리얼 에그리컬처, 농업 쪽이고, 에그리컬처가 키워드고, 그 다음에 꿀벌은 뭐 이렇게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담고요. 그래프에 담고, 그거를 로우 레벨 그 키워드죠. 로우 레벨 키워드하고 쿼리하고 LLM 이용해서 요 하이 레벨 키워드, 에그리컬처나 프로덕션, 그다음에 엔바이러먼트 이펙트, 환경 영향,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은 고수준의 키워드, 그다음에 사물을 지칭하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로우 레벨 키워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엔터티하고 여기가 엔터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텍스트의 관계를 이렇게 잡아서 엔터티, 그 다음에 릴레이션,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LLM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이직 RAG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인덱싱을 하고요. PDF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벡터DB에다 집어넣어요. 벡터DB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DB가 아니라 벡터DB는 약간은 검색 엔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에 유저의 질의, 유저 쿼리를 딱 같이 벡터DB에 놓고 그러면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XYZ 3차원 벡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2차원만 봐도 되죠. 유사도가 나와요. 얼마나 비슷한 구역에 있는지에 대한 유사도가 나오고 그래서 검색 엔진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탑K 청크들을 짝짝짝 뽑아가지고 LLM으로 이렇게 요 힌트를 주고 LLM이 네가 대답해라.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글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라마 인덱스나 랭체인 이런 것들이 RAG로 파퓰러하게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벡터DB 같은 경우는 크로마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용한 파이썬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어렵죠? 여기까지 따라왔다. 채팅창에 1이라고 쳐주시고 어렵다 하면 0 이렇게 0이요? 다 0이에요? 아 미안해요. 일단은 돌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연결이 연결하자. 연결을 하면 CPU 인스턴스에 연결이 될 거고요. 연결이 다 완료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글님 -1이에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요. Shift 엔터 하면 지금 UV는 버전이 0.9.17이고요. Git은 2.34. Git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UV로 PIP 인스톨해서 요 Lite RAG HKU 요 API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 요것을 아까 Git 그거 자체를 클론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클론 받으면서 오래 됐다 보니까 양이 좀 돼요. 여기 보면 양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처음 보는 게 나오죠. CD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느낌표 하면 느낌표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로컬에서 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CD-RAG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PW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냥 콘텐츠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퍼센트를 하고 그리고 PWD를 하면 그 위치로 가게 돼요. 그래서
cd 컨텐츠 컨텐트 루트 디렉토리 밑에 컨텐트 밑에 array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요 데이터를 book.txt 파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curl 해가지고 요 결과를 아웃풋으로 해서 write array로 요 내용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 하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세로 고침을 안 해서 그렇고요. 여기 book txt가 나왔어요. 더블 클릭하면 더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이북 오브 크리스마스 캐롤 구텐베르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활자,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유럽에 이제 금속 활자 만드신 퍼뜨리신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전 소설을 이북으로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도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말리 고스트, 말리 워즈 데드. 그 다음 영어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스크루지 면 크리스마스 캐롤 뭐 아까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의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워킹 dir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 파일은 book.txt고요.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누르면 저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요걸 틀어 놓으시면 아하 제미나이 API가 필요해요. 제미나이 API 키로 제가 원래는 오픈 AI API 키였는데 제미나이로 이렇게 바꿨고요. 제미나이 키를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올릴 거기 때문에 키는 폭발을 시킬 겁니다. 제미나이 API 키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구글 스튜디오로 AI 스튜디오로 가고 여기서 키를 하나 만들고요. API 키 만들기. 키 이름은 PyLL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OK 유튜브 키 만들기 이렇게 해주면 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PyLLM 이 API 키 만들어졌고 요거는 카피해서 채팅창에 놓을게요. 채팅창에 API 키 놓고 요 API 키 만드는 주소도 채팅창에 같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놓을게요. 제미나이 저 어렸을 때는 저거 재민이라고 읽었는데 그땐 그렇게 읽었고요. 지금은 제미나이라고 보통 많이 읽죠. 요 키를 요 왼쪽에 보면 보안 비밀이라고 있죠. 요 보안 비밀에다가 여기 있는데 그러네. 허깅 페이스 토큰이 있고요. 오픈 AI API 요것도 있는데 새 보안 비밀 키 추가해서 대문자로 제미나이 API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려놓고 해야 되겠. 이런 요거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노트북 액세스 요거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시크릿 네임은 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돌려보면 키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여기 코드 위에다 놓고 여기 시크릿 네임에 재미 나이 API 키 이렇게 해주면 코드를 그냥 보여버리네.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걸 좀 바꿀게요. 코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OS environment 하면 가져와야 되는데 환경 변수에 이게 세팅된 거라서 OS environment 하면 제미나이 키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면 여기에 아직도 돌고 있어요. 아직도 돌고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당연할 거고요. 키만 맞춰주면 거의 코드는 그 인터넷이나 AI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여기 꽤 오래 돌아가죠. 청크가 인베딩 펑션 지금 현재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을 좀 처음 로딩할 때 로컬에다가 요거를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8개의 새로운 워커가 이니셜라이즈드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받아오게 되고 여기도 보면 미세하게 약간씩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하면 요거 그 처음 로딩하는 타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은근히 학습 시간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청크가 뭔 청크로 이렇게 오래 가져오지? 풀독스 제로 레코드 RAG 스토리지에다가 그래프 청크 엔터티 릴레이션 그래프 ML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시간 한참 걸리겠다. 여기 일단은 지금 이 속도면은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 얘기를 좀 할게요. 다음 스터디 시간 오늘은 타임 시리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클로드 스킬은 돈지랄입니다. 클로드 스킬은 돈이 엄청 들어요. $5 이렇게 결제를 해서 사용했는데 뭐 파워포인트 한 장 만들고 그냥 거의 다 써버렸어요. $5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는 데이터 클리닝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스크롤이 엄청 길죠. 예, 오늘과 비슷하게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할게요. 예, 오늘과 이게 파이토물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있고요. 오늘 그 맵플롯 해서 PLT 가지고 몇 개 그래프 만들어 봤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한 것들로 이렇게 좀 더 딥다운해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홈워크, 오늘의 홈워크는 뭘까요? 시계열 데이터 로드하는 거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계절성 분석하는 거하고 이동평균, 그 다음에 예측 모델링, 여기에 코드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테슬라, 아마존, JP모건 이런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운로드 많이 받았을까요? 이게 지금 절반이네. LLM 캐시에 기다릴까요? 아니면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기다린다 1, 수업 마치자 0. 채팅창에 기다린다. 0. 0이 많습니다. 직접, 요거, 따라 해보시는 걸 홈워크로 할게요. 뭐,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API 키 만드시고요. 저는 이거 그냥 폭파시키도록 할게요. 키 삭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키가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키는 폭파시켰고, 키를 폭파시키는 순간, 대답이 나오네. 대답이 나오네요. API 키 expired. 그래도 대답이 좀 나오네요. 재밌네. 뒤에는 이제 no context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군요. 키를 폭파하는 바람에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코드에 보면 나이브, 그 다음에 로컬, 글로벌,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꾸밈 없이 직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요 나이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컬은 그거보다 범위가 약간 넓은 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본 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섞은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튼 이 북점 텍스트를 자기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요거는 셀 삭제 말고 출력 지우기 이렇게 해서 갈게요. 그 다음 여기 제미나이 키도 의미가 없죠. 이렇게 지워주고, 키는 소중하니까. 밖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기온 막 떨어지네. 영하 6도까지.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파이썬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스터디하면서. 이상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화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